네, 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주제로 당분간 영상 연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제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웹앱이 아니라 iOS나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공부하게 된 배경과 뭘 하고자 하는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조금 개인적으로 흥미가 생기는 개인 프로젝트 주제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백엔드 개발자인 상황에서는 서버는 뭐 언어나 프레임워크 상관없이 뭘 써서 제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익숙한 걸 해도 되고 최근에 했던 스칼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언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 멋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모바일 앱을 붙이고 싶어졌어요. 이 프로젝트 주제가 아무래도 모바일 앱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같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이티브 앱을 직접 만들어야 될 텐데요. iOS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로 만들어야 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코틀린으로 만들어야겠죠. 또 iOS까지는 비록 예전 버전입니다만 그 오래전에 좀 했던 기억이 있어서 뭐 최근 업데이트를 하느라 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낙관적 기대가 있습니다만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코틀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한 또 프레임워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OS에 맞는. 그것보다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이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웹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번 웹앱으로 만들어서 아예 웹앱으로 포장을 해서 패키지에서 배포하는 PWA 기술.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구글에서 만든 기술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브라우저로 가서 직접 뭐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패키지가 앱처럼 등록이 되고 나중에 웹앱을 써서 마치 네이티브 앱인 것처럼 쓸 수 있게 비슷하게 꾸려주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으로는 꽤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앱으로는 약간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iOS 환경에서 알림을 보낼 수 없다는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글과 애플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아주 친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영원히 또 미제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웹앱을 만드는데 이 뭐 PWA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건 이게 네이티브 앱으로 아예 패키징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네이티브 앱처럼 패키징이 된 다음에 애플 스토어나 구글은 앱 스토어가 뭐죠? 플레이 스토어인가요? 그 두 개의 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리액트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리액트 네이티브 또는 구글의 다트를 활용한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가 유명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 자바스크립트나 다트나 둘 다 훌륭한 언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나마 저한테 둘 중 더 익숙하고 리액트 튜토리얼도 그래도 해보긴 했고 그래서 웹 환경은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터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살펴보게 됐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플러터도 또 따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뭐냐면 결국 그나마 친숙한 웹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간단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자 이런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건 어쩌면 너무 먼 이야기인 거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모바일 앱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리액트 네이티브를 써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확인을 위해서 공부할 거 유튜브 영상도 공유해서 뭐 미미하게나마 구독자도 확보하고 조회수도 확보하자 이런 욕심도 부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저 같은 백엔드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몸부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기대만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큰 착각이었을지는 차차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미 내가 익숙한 웹 기술과 비슷한 구조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배포하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공부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찾아보니까 구글 검색해보면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가 이 주소로 나와 있고요. reactnative.dev로 가면은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 리액티브 네이트 로고가 저 리액트 로고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고 버전이 지금 0.67점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너를 보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Learn once, write anywhere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바 슬로건을 좀 패러디한 건가요? 자바 슬로건이 Learn once, write 아니죠. Write once, learn anywhere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 작성하고 어느 플랫폼에서나 실행하자 이런 슬로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배우는 건 한 번만 배우고 갖가지 플랫폼에서 다 써먹어라 이런 뜻으로 이걸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에 이제 장황한 소개들이 나와 있는데 첫 페이지는 아무래도 조금 장점 위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위주로 설명을 해놨겠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가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메타 플랫폼스 최근 이름을 바꿨죠.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픈소스 UI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데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 TV, iOS, macOS, tvOS, 웹까지 다 각가지 플랫폼에서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써서 네이티브 플랫폼의 기능까지 활용하는 걸 쓸 수 있다. 뭐 네이티브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각가지 플랫폼에 별도로 있을 텐데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오큘러스라고 최근에 그 뭐죠? 가상 이렇게 뭐 카메라 달고 하는 거 메타버스 환경에서 쓰는 그런 것까지도 지원을 하려나 봐요. 하고 있나 봐요. being developed 실제로 쓰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고 한 6년 전에 프로젝트가 시작했는데 지금도 활발히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48일 전에 그 직전에 스테이블 릴리즈가 있었으니까 최근에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프로젝트가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됐고 아직도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그러면 일단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의욕이 생기죠. 뭐 최근 개발이 뭐 한 1년 됐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요새 환경에. 어쨌건 한번 믿고 공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들을 차차 살펴볼까요, 한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노리는 목표의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랑 iOS 앱을 리액트에 써서 하겠다. 네이티브 앱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 소스 코드가 바로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한대요. 그랬는데 네이티브 코드로 렌더링이 된다는 겁니다. 문법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썼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웹앱을 쓰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뭐 태그가 있거나 아니면 안에 본문과 여기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로 작성한 웹앱처럼 보이는 코드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천상 리액트 코드 같아요. 리액트도 비록 제가 튜토리얼밖에 해본 수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리액트 스타일의 컴포넌트가 여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뭐 네이티브 디벨롭먼트를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는 좀 그렇잖아요. 웹앱 해봤던 누구나 정도일까요? 웹 개발해봤던 그런 뜻이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굳이 iOS나 안드로이드 특화된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 없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쉽게 공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구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 그림으로 유추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공통 코드는 같이 쓰고 내가 플랫폼에 특화된 스페시픽한 코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뭔가 감싸서 안드로이드용과 iOS를 분기해서 처리하면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나머지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쓰고 일부만 플랫폼에 따라서 분기해서 쓸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공통 코드로 쓰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한결 두 플랫폼을 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겠죠.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패스트 리프레시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웹 환경 기반이다 보니까 아마 브라우저 리프레시 하듯이 앱을 개발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 세이브하면은 반복돼서 바로 자동으로 새 환경이 업데이트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튜토리얼을 하면서 진행해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뭐 각가지 발표 자료도 있으니까 뭐 동영상 관심 있으면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이 이제 주요 개발자들이 모여 있나 봐요. 페이스북에서 지원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좀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써라. 이런 뉘앙스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경 전 이름이 바뀐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제가 듣기로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썼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건 그런 성공적인 실제 애플리케이션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써서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저 정도 데모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는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해보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npx라고 npm에서의 실행 파일을 노드 환경에서의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이죠.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고 어떤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해 봐라. 그리고 여기 get started 문서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빠르게 run 베이직에서 기초 개념 한번 쑥 훑어볼게요. 자세히 살펴볼 건 아니고 빠르게 분위기만 살펴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run the basics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 같은데 근데 웹 컴포넌트 대신에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웹 컴포넌트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div나 뭐 텍스트 에리어나 인풋 박스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대신에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추상화해 놓은 것 같고요. 거기서 쓰는 형태는 리액트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액트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는 리액트, 웹에서 쓰는 리액트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JSX라든가 컴포넌트라든가 스테이트라든가 프롭스 같은 것들. JSX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확장인데 자바스크립트 코드 중간에 막 HTML 태그 같은 걸 구겨 넣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문법이자 스펙이자 확장자고요. 컴포넌트는 이제 리액트에서 다루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들, 그리고 스테이트는 그 덩어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태값들, props는 어떤 그 컴포넌트에게 넘겨주는 외부의 구체적인 값들, 얘는 바뀔 수는 없고요. 얘는 상태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값이에요. 어쨌건 이건 리액트에 관련된 용어들이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하는데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리액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기능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네이티브에 한정된 기능들. 하지만 뭐 대부분은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은 아직 리액트를 알건 안 하건 안 해봤건 그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리액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문서를 봐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헬로 월드가 나오네요. 헬로 월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데모 앱이 바로 옆에서 나왔었는데요. 화면 폰트를 키워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더 화면 크기 조정해 볼게요. 이 정도까지 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헬로 월드 애플리케이션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부분에 바로 시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실행 환경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코드가 있고요. 임포트 리액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리액트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고 또 두 번째 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텍스트와 뷰라는 거를 또 임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펑션 컴포넌트가 왔는데 익명 함수로 파라미터 없이 뭔가를 받아서 반환하는 것은 뷰 컴포넌트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로 어떤 값을 주었고요. 여기에 먼저 flex, justify content, align items라는 어떤 속성 값을 주었는데 애트리뷰트명이 스타일인 거 보니까 아마도 뭔가 UI적인 특성을 꾸미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뷰 컴포넌트 안에다가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넣었고요. 여기에는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 컴포넌트 안에 텍스트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뷰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반환했고 그거를 디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여기 바로 hello world로 나왔고 외부로 현재 화면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저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를 끄면 여기 안 나오는 것 같고 키면 여기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여기 My Device라는 탭을 키니까 여기 QR코드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expo.go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스캔을 하면 여기 내가 작성한 코드를 기반으로 이 화면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보지는 아직은 말기로 하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일단 그럴 것 같다 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iOS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이 있는 것 같아요. 되나요?
어, 근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군요. 큐 포지션. 그래서 한 명 기다렸다가 하니까 바로 런치가 되고 여기 아이폰 비슷한 화면이 바로 떴습니다. 뜬 거 맞나요? 기다려야 되는 건가?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오, 떴어. 그래서 여기 iOS 앱이 떴고요. 안드로이드도 한번 해볼까요? 안드로이드는 좀 기다린 사람들이 더 있네요. 이게 금방 빠지면 보고 아니면은 다른 것부터 설명하고 와볼까요? 그래서 여기 궁금할 거를 대비해서 얘기해 보면은 웹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샘플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app.js로 어떤 리얼 앱을 만드는데도 바로 쓸 수 있고 로컬 머신에서 그걸 해볼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명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위에 나온 코드. 먼저 임포트 리액트를 해서 JS 코드를 쓰고 뭐 어떤 각각의 플랫폼에 있는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JSX에 있는 코드 내용으로부터 변환해 낼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인 2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텍스트와 뷰 컴포넌트를 임포트했어요. 이걸 가져다가 뭐 렌더링 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엮어서 반환을 한 거죠. 한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뜨네요.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까지 뜨는군요. 여기 헬로 월드까지 보였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 여기서 반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태그 안에 안녕하세요로 바꿔보면 시뮬레이터에서도 반영이 되네요. 좋네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iOS에서는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서 안 될 것 같고 웹에서 다시 보면 역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 태그를 더 넣어볼까요? 텍스트 컴포넌트를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반영되네요.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 헬로 월드 앱에서 하는 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펑셔널 컴포넌트라고 리액트에서 하는 개념으로 바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스타일 플렉스 1으로 뭐 전체 화면 크기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justify content로 센터 얼라인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얼라인 아이템스는 뭐 아마 버티컬 축이 됐건 호리존털 축이 됐건 뭐 가로축, 세로축 기준으로 중앙 정렬을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이지만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문법 자체가 ES6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새 시점에 ES6가 사실상 표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프론트 개발자는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요새는 ES6 다 지원하지 않나요? 요새 쓰는 브라우저들? 어쨌건 여기선 ES6를 써서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니까 평소 자바스크립트 문법과 조금 다르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런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컴포넌트가 뭔지 프롭스가 뭔지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롭스로 여기 아까 만들었던 컴포넌트를 분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 lots of greetings인데 lots of greetings에는 view 컴포넌트가 있고 greeting 컴포넌트를 3번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name이라는 속성을 주었는데 이거를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또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props라는 속성 값으로 객체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주었고 greetings라는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아까는 밑에서는 그냥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는 익명함수였는데 이번에는 파라미터로 props를 받았어요. props를 받아서 컴포넌트 내에 props.name이라는 속성 값을 뽑아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컴포넌트에다가 프로퍼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썼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여기 스타일을 styles.center라는 특이한 걸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 stylesheet.create로 뭔가 styles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활용해다가 마치 CSS 태그를 쓰듯이 CSS 클래스를 쓰듯이 여기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센터 여기 있고 여기도 똑같이 센터 얼라인을 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얼라인 아이템스를 justify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로 다 처리가 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탑 50이라고 추가적인 속성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놨고요. 여기는 그냥 센터에 있던 스타일만 반영을 했네요. 그래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여기 스타일시트라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어떤 기능이 마치 웹 환경에서의 CSS 스타일을 조작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 같다. 요걸 토대로 네이티브 앱에서 UI를 좀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 보여야 하는 태그 내용과 꾸며야 하는 스타일 내용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 같다. 이건 웹 환경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죠. 또 시뮬레이터를 보이기 위해서 폰트를 살짝 줄여볼게요. 그래서 여기 헬로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3개 나와 있는데 이 프로퍼티를 제가 바꾸면은 그것도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반영이 되네요. 훌륭하네요. 네,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상태 관리까지도 이어서 예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풀업 같은 경우는 리드온리 속성이에요. 내가 어떤 고정값으로 이미 준 값이고 한번 연결이 되면 지속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state는 리액트 컴포넌트로 하여금 어떤 결과값이 시간에 따라 사용자의 액션에 대한 반응 또는 네트워크 응답 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웃풋이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값을 state라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리액트에서 쓰는 용어인 거예요. 리액트에서 쓰는 컨셉인 거고 리액트 네이티브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여기 state와 풀업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건 뭐 리액트를 하면서 차차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으로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의 차이점이 어떤지를 코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코드가 폰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거의 스타일이 동일하네요. 여기 이제 왼쪽이 웹에서 쓰는 리액트 환경의 소스 코드인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를 다르게 보여준 거죠. 근데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리액트 JS에서는 HTML 태그로 원래 있는 div와 p 태그, 버튼 태그를 쓴 거고 여기 우측에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따로 준비해둔 뷰나 텍스트나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불러다가 똑같이 클래스 네임에 대응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온클릭 이벤트에 대응하는 온프레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카운터 예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CSS를 반영한 것도 아까 그 스타일 시트 크리에이트 써서 한 게 바로 옆에 또 나와 있죠. 거의 뭐 구체적인 값은 다릅니다만 스타일은 동일하죠. CSS로 컨테이너 클래스를 반영한 것과 여기는 컨테이너라는 스타일 시트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꾸미고자 하는 어떤 속성 값들을 구현해 놨네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밑에 바로 예제 코드가 나와 있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 실제 상태값 여기 지금 4로 바뀐 부분 여기 4, 5 이렇게 7로 올라가는 부분이 실제 상태값 유즈 스테이트로 만들었던 상태값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풀업으로 줬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진 않겠죠. 근데 이제 상태니까 내가 클릭한 상황에 따라서 해당 이벤트를 상태값 업데이트하는 콜백으로 넘겨서 여기 온프레스에 걸려있는 내용에 의해서 이 상태값이 계속 플러스 1로 반영된 플러스 1이 어딨죠? 요게 아마 걸린 것 같죠? 상태값을 스테이트를 내가 원래 있던 상태값에서 1 증가시키겠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베이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이제 상세적인 가이드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까지 맛본 내용으로는 원래 기대했던 대로 리액트 코드를 평소 웹 개발하는데 썼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낙관적 기대가 들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여기 시뮬레이터가 바로 있어서 바로 이렇게 모바일 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바로 별도의 시뮬레이터 런칭 없이도 바로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개발할 수 있겠다. 마치 웹 개발하듯이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하면 리액트 네이티브는 결국 모바일 디바이스들 안드로이드나 iOS를 다 내가 웹 개발 환경과 유사하게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들고요. 리액트는 이제 리액트에 익숙하면 더 좋겠죠. 리액트를 써서 하는 거니까 네이티브 앱을 직접 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한테는 친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것을 네이티브 코드로 그리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모바일 앱을 받아다가 쓰는 입장에서는 리액티브 네이티브로 만들었다는 티를 느낌을 안 받고도 일반 네이티브 앱인 것처럼 느낌을 받아서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드네요. 안드로이드가 됐던
아이폰이 됐던 해당 플랫폼에 특화된 UI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마치 네이티브 앱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다. 실제로도 네이티브 앱인 거죠. 네이티브 앱으로 포장된 웹인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바로바로 반영되고 결과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으로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뭐 든든한 회사가 잘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금방 망하진 않을 것 같은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느낌만 맛보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원래 목표로 하던 제 개인 프로젝트 모바일 앱을 리액트의 기술들을 써서 만든다 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혹시 모바일 앱을 여러분도 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김대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